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Display LCD 가격 급락 직접탄, OLED 갈아타기 속도전, TV, LCD에서 OLED 재편 가속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저희 내용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D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점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LCD 사업을 이제 점진적으로 줄이고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러나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LCD 사업을 완전히 접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격이 급락해서 수익성이 악화한 LCD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OLED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기죠. 전 세계 TV 시장은 지금 위축되고 있지만 OLED TV의 수요가 늘어서 나홀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재편 움직임의 가속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현재 OLED TV의 시장은 LG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소니, 삼성전자 등 기존 TV 강자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OLED 시장의 판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LDisplay, LCD 가격 급락 직접탄, OLED 갈아타기 속도전, TV, LCD에서 OLED로 재편 가속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LDisplay, LCD 가격 급락 직접탄, OLED 갈아타기 속도전입니다. 10일 시장조사 업체인 위치뷰에 따르면 5월 상반기 1일부터 15일까지의 TV용 LCD 가격은 지난달 하반기 16일에서 30일 대비 패널 크기별로 보면 1.3에서 5.3%로 낙폭이 이전보다 감소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인치 가격도 5.3%의 가격으로 가장 낙폭이 크다라는 것이죠. 노트북과 모니터 등에 탑재되는 LCD 패널 가격도 점점 내림세입니다. 5월 상반기 노트북 및 모니터용 LCD 패널 가격도 1.2에서 2.5%까지 줄었죠. TV용보다는 낙폭이 적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모니터용은 14개월 반, 그리고 노트북은 10개월 반 동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속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죠.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TV, 노트북의 수요가 최근 방역 완화 이후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는 현재 출하를 감소하면서도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LCD 패널 가격의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DSCC에 따르면 LCD 패널 값 하락세는 올해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DSCC에 따르면 LCD 패널 평균 가격 지수는 올해 36.6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해당 지수는 2014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산출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 1월 달에 한 100만원 정도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36만 6천원에 팔았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지난 2021년 6월 8일 올라갔던 지수는 지난달인 4월 41.5로 사상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36.6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하락의 폭이 점점 더 높아진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 현실화, 그리고 특별히 DDI 공급 부족 문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급이 그때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이 늘어난 상황, 상대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도할 디스플레이를 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게 중국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LCD 패널 공급업체 중 남아있는 대형 LDis플레이를 겨냥해서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하자 LDis플레이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2.6%나 줄어든 383억 원에 그쳤습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92.6%나 하락했다라는 것은 지금 LDis플레이의 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LDis플레이의 가격 하락이 주도하고 있고 작년에 한창 반짝했던 이러한 것이 이제는 하락 측면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LD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비중이 매출 기준 60%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LD디스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 실적이 널뛰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가격 하락을 통해서 굉장히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최근 LCD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노트북과 모니터 등을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가격 내림세가 장기화되면 타격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LD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로 사업 전환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전국에는 이 LCD의 그 공장 자체를 완전히 중국에 넘길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불확실성이 높은 LCD 사업의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독점적 경쟁력을 가진 OLED의 사업을 키운다라는 얘기죠. 먼저 LD디스플레이는 올해 하반기에 대형 LCD 패널 규모를 상반기 대비 최소 10% 이상 조정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회사는 이번 조치가 적극적인 감산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LCD 패널 생산을 갈수록 줄이는 것은 거의 기정된 사실이죠. LD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CD 생산 규모는 시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생산량을 줄이지만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LCD 생산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LD디스플레이는 동시에 자사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익성이 높은 IT 기기용 LCD 사업은 계속 지속한다는 방침이죠. 그래서 TV용 대형 LCD 패널은 문을 닫는다 라고 보는 게 거의 정확한 것이고요. 지금 수익성이 조금 높은 차량용이나 아니면 IT 기기용이나 이러한 쪽에 그 LCD 사업은 지속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명도가 더 높은 LCD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특화된 LD디스플레이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시킨다라는 것이죠. LCD의 부진이 이제 OLED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 LCD는 이미 폭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OLED의 사업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죠. 지금 LD디스플레이가 TV용 대형 OLED 패널은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었으나 삼성디스플레이가 이 시장에 발을 들어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균열이 조금 나가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 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오면서 OLED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는 측면은 LD디스플레이 입장으로서는 더 좋은 측면이죠. 전체적으로 OLED TV가 더욱더 상위 클래스에 가기 때문이죠. BOE와 차이나스타도 지금 대형 OLED 패널도 공개를 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온디아는 올해 OLED TV 출하량 800만 대로 전년 대비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1분기 세계 TV 판매량은 10% 감소하는 등 부진했지만 OLED TV는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제 OLED가 점점 개화가 된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LD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분기 OLED TV 성장세로 출하가 늘어나며 그리고 수익성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TV 시장 LCD에서 OLED로 전환 가속입니다. TV 시장에서도 OLED TV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출하되는 OLED TV는 약 800만 대로 전년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TV 시장에서의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12.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올해 TV 시장의 출하량 예상치는 2억 1164만 대, 지난 2010년 2억 1000만 대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TV 시장에 예상되는 출하량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OLED TV의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 라는 점을 보면 하락하고 있는 곳에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OLED TV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이 LCD TV에서 OLED TV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OLED TV가 대세로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 기존의 LCD TV보다
화질이 선명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LCD TV와 달리 시력을 저하를 유발하는 플리커 현상이 없고 블루라이트 방출량도 적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1,500, 한국 돈으로 19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OLED TV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합니다. OLED TV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패널의 공급량도 늘어난 점이 OLED TV 시장이 커진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LDis플레이의 패널 공급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파주 공장에서만 연간 400만 대의 OLED 패널을 생산했던 LDis플레이가 지난해 중국 광주 공장을 가동해서 총 생산량이 742만 대가 늘어난 것도 이 OLED TV의 대중화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난해 말에 QD OLED 패널을 생산하면서 올해 두 회사의 연간 공급량이 1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세계 1위 OLED TV 제조업체인 LG전자는 지난해 405만 대의 OLED TV를 출하를 해서 전 세계 시장의 약 60%를 점유했습니다. 올해 출하량은 5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LG전자의 TV 부분 매출은 전분기 대비 18.5%가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TV는 고가 제품의 선전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15.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떨어졌지만 OLED TV만 딱 떨어져서 보면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OLED TV의 영향력이 점점 LG전자 내에서도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OLED는 절대 안 한다라고 역설을 했던 삼성전자도 지난해 미국에서 QD OLED TV를 출시하면서 OLED TV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소니도 다음 달 미국에서 QD OLED TV를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2013년 OLED TV 제조사는 LG전자 한 곳이었지만 현재 총 27가지 늘어난 것도 지금 OLED TV가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LCD보다 낮은 수율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연간 생산 가능한 QD OLED 패널이 약 100만 장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3분의 1은 소니에 납품하는 상황. QD OLED TV의 경우 수요가 늘어나도 물량이 모자라서 팔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난달 삼성전자는 OLED TV를 처음 출시하고도 제품 홍보에 소극적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OLED TV 시장이 커지고 관련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수율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가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본격적인 기술 경쟁을 통해서 수율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OLED가 중국에 빼앗긴 LCD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격차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BOE와 차이나스타가 이 OLED TV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서 한다라는 건데 지금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는 일본의 JOLED와 함께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TV 시장으로의 진출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초격차 그리고 일반 제품이더라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수율의 문제도 해결 봐야 된다는 거죠. LDis플레이도 지금 수율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LCD의 전철을 받지 않고 OLED 특별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DDI를 만드는 매그나 칩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